안녕하세요. 미신의 부행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예? 너 왜 얘기 안 했니? 집에 있다며? 출근 안 한다며? 왜? 출근 안 하며 시댁이 오라고 할까 봐서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네. 차, 너랑 해도 너무한다. 너무해. 나도 일해. 이 늙은 나도 죽을 듯이 힘들어도 일한다고. 새파랗게 젊은 애가 얼마나 쉽게 일하려고 재택근무를 신청하니? 그러다가 너 잘리면 어쩌려고? 응? 어머니, 저 재택근무를 왜 하는지는 못 들으셨어요? 잘릴 위험 있지만 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사정은 못 들으셨냐고요. 아, 왜요? 왜 전화하셨어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참네. 팔이 부러졌다며. 조심성이 얼마나 없으면 그 나이에 넘어지니? 네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아이고 아주 그냥 상전 납셨네 상전. 지가 평신같이 굴어서 다리 부러진 거면 조심성 없는 지 탓을 해야지. 어머니, 병신이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다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정말?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큰 소리로 말대꾸라고 있어. 아휴, 내 팔자야. 아유, 더러운 내 팔자야. 내가 혼자 김장 다 했거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혼자가 김장하는데 내 얼마나 서러웠는 줄 알아? 그거 좀 따지려고 전화했다. 저 다리에 부러졌다고요. 그래서 재택근무하고 있는 건데 무슨 김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가 김장하러 안 온 도리 하나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도 못하니? 네가 집구석에다 처박혀 놀고 있는 거 알았으면 내가 왜 혼자 김장했겠어? 너 불러서 같이 했겠지. 다리를 다친 거지 팔을 다친 건 아니잖아. 아, 어머니. 내일 알타리 뭐 하려고 사놨어? 일찌감치 오도록 해라. 김장은 나 혼자 했으니까 이건 네가 혼자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어머니 드실 거면 어머니가 담그세요. 그리고요. 걱정해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거 기대도 안 하는데 적어도 김장이 어쩌고 저쩌고 며느리 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시겠어요? 어머니는 얼마나 시어머니 대접받게 행동을 하셨길래 저한테 며느리인데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여튼 좋게 나오는 경우가 없지. 네가 이렇게 경우 없이 구니까 나도 경우 없이 구는 거야. 저한테 이래봤자 좋은 소리 안 나간다는 거 잘 알면서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화병 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 우라침 얘기하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머니가 이러면 어머니 아들만 힘들어져요. 전화 끊을게요. 병신같이 넘어져서 다리 부러져가지고 재택근무하는 바람에 일이 쌓여서 넘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 쓸 여력? 저 없습니다. 아, 징글징글한 시집살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시어머니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죠. 제가 욕을 하면서 소리 질렀지만 저 그냥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제 마음대로 전화 끊어버리니 계속해서 전화 왔지만 바로 또 끊어버렸어요. 몇 번이고 계속해서 말이죠. 시어머니도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시어머니 못지않게 저도 도가 지나친 사람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거라고 매일 빼앗아 가기만 하고 그 빼앗아가 더 미안해할 줄 모르는 시댁에 저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너무 싫었고 시댁이라는 존재 자체가 혐오스러울 정도였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응당 알고 있었죠. 제가 시댁의 부모 마음에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당신도 아니까 어쩌면 그 하나밖에 없는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해주는 거 하나 없고 집만 되는 존재인데 성질까지 죽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왜 더 꼴불견이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왜 자꾸 싸움을 걸어오기만 하는 것일까요? 남편이 당신 편을 드는 것도 아닌데 절대로 당신한테 이득이 될 것이 하나 없는데 왜 저리 막 나가는 것일까요?
시어머니가 가진 그 알량한 자존심 이해해 드리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시댁은 너무 짐이었습니다. 저 일이 있고 나서 바로 2, 3일 뒤였을 겁니다. 시어머니 다시 제게 전화를 하더군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몇 번 거절했었는데 문자를 들여보니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날은 남편과 함께 있었기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 역시 신경질적으로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오자지간에 저리 험하게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오죽했으면 아들인 남편까지 시어머니에게 냉담하게 반응을 할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바꾸라고 남편에게 성화였습니다. 남편은 왜 와이프를 바꾸라고 하느냐,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했고 그렇게 둘은 옥시행각신하면서 결국 다투기까지 하더라고요. 무슨 콩가루도 아니고 저게 무슨 꼴인지. 그러다가 결국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꼴랑 자존심 하나 있는 시어머니는 냅다 소리부터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너 알았어 몰랐어? 아버지 생신인 거 알아 몰라? 너 지금 뭐 하는 애니?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죠. 병신까지 다리까지 다쳐서는. 말하는 꼬락선이 좀 보게. 아무리 시댁이 우스워도 시아버지 생신에 며느리가 깜빡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 김장은 내가 그냥 넘어가 줬는데 나 이번엔 네 행동 절대로 용서 못한다. 너 알고 있었어? 솔직히 말해. 너 모르고 있었지? 네, 몰랐어요. 음력으로 셋이잖아요. 미리 달력에 체크를 못해 두었네요. 네, 몰랐습니다. 이게 미쳤나? 야, 네가 지금 돈 좀 꼴랑 펀다고 그리고 시댁에 돈 좀 줬다고 이 지랄을 떠나본데 그래봤자 네 수준이 내 수준이고 거지같은 시댁이랑 너는 식구야.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기 전에는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아버지 생신 음식 만들어 와라. 니들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것한테 밥 얻어먹어 본 지도 한 100년은 된 것 같다. 신경 못 썼습니다. 반가하게 시아버지 생신 따질 정도로 저 여유있게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다리가 부러지고 난 뒤부터 눈꽃일새 없이 바쁘게 지냈던 터라 시아버지 생신 아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면 며느리지. 꼭 며느리가 시부모 생신 챙겨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법 있습니까? 시어머니한테는 시아버지는 남편이고 남편에게는 시아버지는 친아버지인데 저보다 그들이 먼저 챙겼어야 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음력으로 세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체크를 해 놓아야 하는데 미리 확인할 만큼 시댁에 정 없습니다. 제가 왜 챙겨야 하는 걸까요? 정말 웃기는 법도이고 잘나빠진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몰랐다고 시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기억할 만큼 제 기억력도 좋지도 못하고 그거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확인할 만큼 시아버지 생신에 관심 두지 않았다고 속마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아, 엄마. 그딴 따보니 아니 나도 잊었어요. 아버지 아들인 나도 깜빡했다고요. 아니 갓들이 나쁜 사람 되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머니가 좀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잡아요, 잡기를. 이놈의 새끼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럼 이놈의 새끼야. 일하는 엄마 보고 네 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라는 거야. 나도 힘들어. 나도 하기 싫다고. 네 마누라가 안 하면 누가 해? 나보고 하라는 거야?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내가 며느리 두고서 왜 맨날 나만 고생해야 하는데? 네 마누라한테 아버지 생신을 차려갖고 오라고 해. 진짜 왜 그래요? 아니 안 보여요? 몰라요. 이 사람 다친 거 모르냐고요. 이런 사람한테 생신상이요. 아 그냥 식당 예약할 테니 그곳에서 해요. 네? 그렇게 좀 하자고요. 그리고 원성 좀 낮추시고요. 제발 좀. 다리가 부러졌던 말든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다리가 부러진 거지 손이 부러진 건 아니잖아. 다리로 음식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음식하는 건데 긱스를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생신상이나 차러 가지고 넘어오라고 해. 그 너희 놈의 새끼야. 지 마누라만 챙길 줄 알지? 지 엄마에게는 무슨 개똥을 알고 있고? 이 못난 놈아. 이 넋 빠진 놈아. 너 나중에 후회 이놈의 새끼야. 지금 네 마누라 편 들고 하는 거 나중에 이 엄마 죽고 나면 너 뼈다리게 후회한다고. 엄마가 이러면 정말 저는 이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이 사람이라면 지금 엄마 이런 애도 이해할 것 같아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사람한테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우리 이번에 처구에서 집 한 채 증여받았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딱 하나 증여해 주시는데 저 기분 너무 좋았지만 창피하더라고요. 처가에서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집은요? 도와주는 거 다 하지도 않아요. 짐이라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럼 엄마,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생신을 이 사람한테 말해요?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 생신, 엄마도 이제 생각난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런데 왜 아무 상관없는 이 사람 탓을 하냐고요. 적어도 자식한테 일방적으로 도움받는 입장이라면 좀 가만히 있어 달라고요. 엄마가 이러면 이럴수록 더 추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그깟 자존심 세워봤자 엄마 자존심만 뭉개지는 거라고요. 좀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엄마. 아들 이혼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그 후 이야기. 또 폭풍이 지나갔네요. 전화를 끊고 남편은 지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면목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잔뜩 인상을 쓰면서 얼굴을 구긴 채 서재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내일 어머니와 통화해서 사죄의 말씀을 꼭 드리라고 말이죠. 저는 저고 남편은 남편이니까요. 1년 중 364일은 후회를 합니다. 다정하고 저만 안아주는 남편이긴 하지만 시댁 생각만 하면 말이죠. 그리고 시댁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제 모습도 너무 싫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을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남들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댁 자리가 어떤 사람인가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빵점짜리 결혼을 하긴 했네요. 안녕하세요. 혜진의 브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집안에 맨 남자만 있다가 여자 한 명이 들어오니 내가 너무 든든하다. 며느라, 우리 잘 지내보자. 이제 너랑 나랑은 한편이야. 여자는 너와 나 둘뿐이잖니. 아, 어머니 알겠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그리고 네, 우리 같은 여자들끼리 편먹어요. 남자들 다 무찌르자고요. 너무 든든하다. 진짜 너무 든든해. 내가 진짜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 너는 정말 모를 거다. 사부인하고 나하고 동갑이긴 하지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 집안에서 관시를 받았었는지 아마 사부인은 그리 안 타셨을 거야. 그렇지? 바깥 사돈 팬이 참 인상 좋고 푸근하고 그러시더라. 아버지 다정한 남자지. 그렇지? 아, 저희 아빠는 네, 그러신 편이죠. 그런데 아버님도 무슨 보기 싫하니? 동갑인데도 누군 공주대접, 누군 총대우. 참 인생이 아이러니해. 안 그러니? 어머니, 그래도 이제 네가 들어왔으니까 나는 딸 하나 얻은 것처럼 너무 든든해. 너무 좋아. 너한텐 뭐든지 다 이야기해도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네가 좀 똑부러지니? 네가 내 편이 돼서 그동안 내가 못한 이야기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 네, 어머니 서운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들어드릴게요. 그럴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나 여행 보내줘. 지금까지 일만 하면서 여행 같은 여행 다녀본 적도 없었어. 네? 여행이요? 그래, 여행.
여행을 가도 싸구려 여행만 가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었고, 나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 자식들 위해서 늙은 이 시아버지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었다고. 이 집안의 종노릇하면서 정말 죽었듯이 고생하면서 살았었어. 알죠, 어머니. 어머니 고생하신 거 잘 알죠. 제가 그이한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말 마라. 안다고 하지 말아라. 아이고, 내가 정말 말을 말아야지.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분토이 터지다 못해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질 거다. 글쎄 아니, 내 환갑 때 알아주는 자식도 없고 하물며 네 시아버지도 모르더라. 아, 그래요? 자기 환갑 땐 비싼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반지가 하나 맞춰주고 있었었는데 내 환갑 땐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물쩡 무슨 고개 넘어가듯이 그리 넘어가더라고. 아무것도 안 해드렸다고요? 요즘 아무리 환갑을 안 한다고 해도 그건 너무했네요. 이젠 결혼도 했고 며느리도 들였는데 나도 챙겨 먹을 건 좀 챙겨 먹어야겠다. 내 환갑 때 아무것도 못 해봤으니까 나 여행 보내줘. 이번 참에 내 친구들 중에서 유럽 땅 못 밟아본 친구들끼리 마음 합쳤어. 만약 유럽 여행 안 보내주면 나 시위할 거야. 그러니까 못해줘 환갑잔치 대신 나 유럽 여행 보내줘. 시어머니가 갑자기 흥분을 하며 이야기를 하자 밖에서 소리를 들은 남편이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자초우지종 설명을 들은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고 들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환갑을 이야기하는 거냐고 말이죠. 그리고 제게도 그랬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유럽 여행 이야기를 하셨고 환갑 때 아무것도 못 해봤다고 박복한 팔자라고 한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과 시어머니 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식사를 안 한 건 맞지만 금반지와 금 목걸이를 드렸다고 합니다. 항상 아무것도 받은 것 없다 말씀하시는 분이라며 지금 차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환갑 때 해드린 거라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었죠. 지금까지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해서 생신상 한 번 받아본 적 없다고 했고 결혼 기념일에 한 번도 책임을 받아본 적 없었고 하물며 어버이날에도 자식들이 시아버지에게만 정성을 보였었지 당신은 꼽사리로 정성을 받았었다고 엄청 제게 뭐라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이 다른 건지 모르겠으나 암튼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나름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에게 받아보지 못했었던 것을 제게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며느리의 도리라 생각을 하시는 듯 했고요. 나와 시어머니 이제 며느리 들였으니까 대우받고 살 거야. 그동안 이 집구석에 몸종이나 다름없었는데 이제는 나도 부리고 챙김을 받을 거라고. 어머니, 그이는 그렇게 말을 안 하던데 그날도 들으셨잖아요. 아, 저한테 계속 이러시면 제 입장이 좀 난감해져요. 그놈은 그놈이고 유럽 여행을 일정 계획하고 있는 거니 우리 아들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도 네가 반드시 그 고집 꺾도록 해라. 같은 여자로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니? 네가 나를 도와야지만 나도 너를 돕지. 어머니, 만일 네가 우리 아들 고집 못 꺾으면 네가 나에 대한 정성이 부족한 거라고 나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번 유럽 여행권부터 시작해서 나 용돈 주는 일까지 네가 어떻게 해결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며느리 지아티즈 잡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 너 이런 명심해라. 나는 너를 100% 믿고 있어. 같은 여자로서 네가 나를 위해 나의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해. 너는 내 사람 맞지? 내 사람이 되어야지만 앞으로의 네 인생이 편할 거다. 내 말 절대 허투루 듣지 마. 알겠니? 골치가 아팠습니다. 남편은 꿈쩍도 안 했고요. 시어머니가 철이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을 다 믿을 필요가 없다고도 말을 했었고요. 시어머니는 주면 더 달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간 시어머니를 챙기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왜 저래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유럽 여행을 보내달라. 용돈 이야기는 끝내 놓았냐. 언제나 붙여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며느린 네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같은 여자로서 네가 나를 이해 안 해주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냐고. 제가 상황 정리를 잘해야 하는 곳이라고 제게 매일같이 말씀하셨죠. 이후 시어머니는 한 가지 제게 더 욕을 하셨는데 그동안엔 다른 식구들에게 결정권이 있었다면 이번 일은 완벽하게 저의 결정에 달려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뒤에 저와 꼭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저와 합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후엔 자기도 70이 훌쩍 넘어가는데 며느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자기를 박하게 대하는 아들놈인데 만일 지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뻔히 보이는 자기의 미래이니 제게 약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10년 뒤 아니다.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랑 꼭 같이 살자. 우리 아들놈들 다 필요 없어. 나는 네가 제일로 좋아. 그러니까 너 나랑 꼭 같이 살아야 한다. 나중에 나랑 같이 살 거지? 그렇게 해줄 거지. 어머니, 제발 제게 그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제 귀에서 피나겠어요. 그래. 학가는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럼 유럽 여행은 어찌 되어 갔니? 그래 용돈은 주기로 한 거지? 그리고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나 이제 일 안 하기로 했어. 네 시아버지도 일 관둔 지 꽤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만 죽어라고 일했었는데 이제 나도 니들한테 용돈 받고 나중엔 어차피 너랑 같이 살 거니까 이제 아등바등 살지 않으려고. 암튼 나 이제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리고 파할 거야. 며느리도 드렸는데 이제 나도 봉양받으면서 그렇게 살 거다. 어머니 상황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저 솔직히 어머니가 계속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부담돼요. 어머니 아들들이나 아버님한테는 아무 말 못하면서 저는 그냥 들어주기만 하니까 저한테만 매달리고 집착하는 거 저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우리는 같은 편이잖아. 병먹기로 했었잖아. 그리고 너한테 말하라며. 너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는 거니? 내가 못돼 먹은 시어머니 되고 싶은 꼴을 보고 싶어 이러는 거야. 또 그러신다. 아버님이나 아들한테는 아무 말씀 못하시면서 계속 제게만 이런 부담 주시네요. 솔직하게 그럼 오늘은 까놓고 말할게요. 일하는 거 너무 힘들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라고 힘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3, 40년 동안 뭘로 먹고 사시게요? 정말 진심으로 저희한테 다 되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환갑 살짝 넘은 나이여도 젊은 척이 낀다고요. 계속 합가 말씀하시는데 절대 노후 책임질 일 없으니 그런 말씀 저한테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뻐기면 지들이 어쩌겠어. 나는 마음 먹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런 생각하실 때 동시에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답답하고 돈 없으면 일하시겠지. 벌어주는 사람 없으면 즉 믿을 구적 없으면 살 길 찾으시겠지. 저는 이럴 때 딴 생각을 할 거라고요. 아니면 그리 일하기 싫으시면 건물 담보를 은행권에서 연금받아 타 쓰세요. 재산 같은 거 안 물려줘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시라고요. 그리고 만만한 더 자꾸 이러지 마세요. 못돼 먹은 시어머니 되시겠다고요? 어머니, 이미 그 길에 들어서신 듯한데요? 이미 어머닌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 되셨다고요. 그 후 이야기. 이후 시어머니 제 욕 엄청 하셨어요. 믿었었는데 제가 배신을 했다고.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를 모함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짠찬히 살펴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막 호들갑 떨고 별일 아닌데도 큰일처럼 만들고 그리고 남이 뭐를 했다 하면 그렇게 배 아파하고 좀 저희 시어머니 철이 없는 분인 것 같긴 했었습니다. 시어머니 참 좋은 분이신데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같이 사는 건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더 자주 드나드는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저희 집 앞으로 이사를 오시라고 하던지요. 제발 시부모님들과 같은 현관문을 쓰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나중에 분명히 시어머니 될 텐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죠? 그래도 현관문은 좀
따로 들어가 싶네요. 아, 저도 알지만 이 생각 참 고쳐먹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대신에 후리자입니다. 모질의 나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편. 진짜 그렇게 해야겠어? 아니, 왜?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무슨 장모님 생신은 우리가 다 해. 처제도 돈 좀 내놓으라고 해. 뭐라고? 당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아직 취업은 안 했지만 그동안 알바하면서 돈 벌었었잖아. 설마 그 돈을 다 썼겠어? 그리고 우리 지금 쪼들리게 생활하고 있잖아. 원래 가랑비에 옷 쩌는 법이라고. 이것저것 소소하게 한 푼 두 푼 쓰다가 결국엔 그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거라고. 정말 당신 면목 없는 언니 만든다. 아니 내가 비싼 곳에 가자는 것도 아니고 좀 챙겨드리자고 하는 건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해. 당신만 자식이야? 처지도 자식이잖아. 그리고 당신은 결혼했고 출가 외인인데 장녀라고 해도 당신이 다 책임지는 건 안 돼. 진짜 너무한다. 생신이니까 뭐를 해야 할까 말한 건데 당신 이렇게까지 발끈할 줄은 몰랐다고. 출가 외인? 나만 자식이냐고. 아니지. 그런데 나도 자식이야. 당신은 당신 집에 하는 거 반에 반만 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서운하진 않아. 아무리 장녀라고 해도 왜 당신이 다 하려고 하냐.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그리고 그래. 출가 외인이란 말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말이다. 그건 취소. 그런데 장모님도 그건 원하지 않으실 거다. 장모님은 옛날 분이잖아. 사위가 나서서 챙겨드리는 생신상? 절대로 편안하게 얻어드실 분이 아니라고.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 장모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누가 들으면 어디 대단하게 생신상 차려드리는 줄 알겠다. 진짜 장모님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대단하시네. 이런 사위일 줄은 몰랐었어. 미쳐 내가 몰랐었다고. 출가 외인 장녀 들먹거리더니 결국 남편이 친정 엄마의 생신상을 하자는 곳을 들고 갔는데 이 인간이 저희 친정 엄마 생신상 장소를 어디로 정했는 줄 아십니까? 무한리필 고깃집이었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다고 해도 장모님 생신인데 사람들 북적북적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을 잡다니요. 옆에서 사람들 술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고 장소도 좁아서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치이는 그따위 장소를 잡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저는 얼굴에 인사만 썼는데 진짜 엄마가 그걸 보신 듯 했습니다. 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챈 친정 엄마는 유난히 음식이 맛있다, 음식이 너무 깔끔하다,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구나 등등 계속해서 칭찬만을 하는 겁니다. 진짜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이란 작지 않은 의기양양에서는 여기가 유명한 곳이다. 저 뒤에 보면 사람들 줄 서서 있지 않느냐라고 거들먹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과 친정 엄마. 아시죠 정모님? 여기가 직장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선 맛집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저 뒤에 보세요. 사람들 줄 쫙 서 있잖아요. 그러게 우리 김서방 덕분에 내가 이런 곳도 와보고 고맙네 김서방. 원래 여기가 예약이 안 되는 곳인데 저희 회사가 여기서 회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주인이랑 안면이 있어서 제가 예약 잡은 거예요. 여기 원래 예약 잡아주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런가? 예약 잡기 힘들다고? 내가 이런 호강을 하네. 너무 맛있어. 그리고 오랜만에 사람들 구경하고 아주 좋네. 고맙네 김서방. 아하하. 장모님. 아주 핫한 곳에 음식 드셔보시는 겁니다. 이 사위 덕에 장모님이 이곳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식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음식 먹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좀 가게는 오래되어서 후져도 음식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그런 곳입니다. 부모님의 생신상이라는 것엔 어느 정도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처음 결혼하고 사위와 함께하는 생신상 자리였었는데 회식하는 사람들, 대학생들의 소모임, 연인들의 식사 자리하는 그런 자리에서 친정 엄마의 생신상을 하게 하다니
이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격이 없는 건지 기가 찼습니다. 엄마는 계속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제 표정을 살피면서 남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잘난 우리 사위 때문에 이런 곳에 다 와본다고. 이렇게 갖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도 살펴보고 매우 기분이 좋다고 특별한 생일상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고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시어머니 생신날. 시어머니 생신날 잡은 호텔 뷔페. 아주 분위기 좋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날 먹을거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숨가쁘게 뛰어다닌 기억만 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좀 여유롭게 찬찬히 음식을 즐기고 싶었었는데 먹으려고 자리에 앉기만 하면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러니 당신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고 말이죠. 시어머니 생신날 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예, 지금 나 거동 힘든 거 안 보이니? 왜 하필 뷔페를 잡아서 이렇게 노인네를 힘들게 해?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아, 어머니. 나 지금 저기 걸어갈 힘 없으니까 네가 좀 알아서 접시에 담아와라.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며느리가 알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겸 오늘 내 밥 시중은 네가 들도록 해라. 눈치 없이 지접시만 가득 채워가지고 오고 이 시어머니 접시 빈 건 안 보이니? 애가 센스가 없는 거야? 아니면 이런 곳에 와보질 못해서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그래 자기야. 자기가 엄마 시중 좀 들어주려. 어머니 여기 엄청 비싼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 옷차림 좀 보세요. 다들 잘 차려입고 멋진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생신이라고 이 사람이 불어 격식 있는 자리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것도 이 사람이 다 쏘는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 잘 들으셨어요? 그래. 오늘 얘가 쏘는 거냐? 무슨 일이냐? 아, 생신상 직접 못하니 돈으로 때우겠다. 뭐 이거냐? 먹을 것도 없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다음번에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그런데 아직은 저 사람이 음식 솜씨가 그저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알뜰살뜰 돈 잘 모으는 며느리 덕분에 어머니 호텔 뷔페도 와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한테 드시고 싶으신 거 말씀하세요. 그 이쁜 며느리가 접시에 잘 담아서 어머니 앞에 가져다 놓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 오늘 복 받으셨네. 며느리 덕분에 이런 비싼 호텔 뷔페도 와보시고 게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발되는 며느리도 옆에 있고 어머니 행복하시죠? 뭘 그렇게까지. 아함. 얼른 좀 떠와 봐라. 오늘 며느리 수발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 무슨 왕배 납치오는 줄 알았네요. 저는 그 왕배를 모시는 무수리 같은 사람이었고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불고기 종류로 밥과 함께 떠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앉으려 하면 이걸 떠와라, 목이 마르다, 달달한 것이 먹고 싶다. 다시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저를 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시동생은 그 옆에서 입에 묻혀가며 개걸스럽게 처먹고 있었고요. 제가 먹으려고 떠온 제 접시에 음식 없어진 지는 오래전이었습니다. 누가 처먹었는지 이미 없더라고요. 제가 좀 먹으려고 하면 앉지는 못하게 시어머니 저를 그렇게 시켜댔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무식해도 정도껏 무식해야지. 제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이유가 있었더군요. 지나가는 조공원을 붙잡고 무식한 시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그 말 듣고 저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상을 얻어버리고 싶었지만 제 집 아니고 남의 가게이니 그럴 순 없었고 가방 들고 나와버렸어요. 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예,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것도 없다. 너는 그냥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라. 나도 지금 라면이 엄청 당긴다. 맨 기름지기만 하고. 아유 속도 터부룩하고. 네? 어머니 저는 하나도 못 먹었는데요. 네가 내는 건데 우리만 먹으면 됐지 뭐. 우리한테 사주고 싶어서 이런 자리 마련한 거잖아. 우리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이제 나가자.
넌 하나도 안 먹었으니까 이미 종업원한테 돈 빼달라고 했어. 만약 내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게.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하나도 먹질 못했다고요. 내가 먹는 게 중요하지, 네 먹는 게 중요하니? 아이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어지러운 것 같아. 나 이제 집에 가고 싶다. 너무 많이 먹었는지 지금 졸리기까지 한 것 같아. 얼른 가자. 아이고, 얼른 가자. 얼른 가서 계산해. 아, 이렇게 하려고 계속 발에 땀나도록 시킨 거였구나. 다 먹었으니 이제 가자고요. 안 먹어도 되니까 그만 쇼하시고요. 그리고 이 돈을 왜 제가 내요? 아니, 아까 아들이 그랬는데 네가 낸다고. 아니요, 어머니 귀한 아들 둘이 낼 거예요. 혹시 제 입으로 들어가면 더 계산해야 하니까 그거 걱정돼서 졸리다 하시는 거라면 이제 그만하세요. 아, 정말 먹는 거로 더럽고 치사하게. 여보, 지금 무슨 말이야? 아니, 진짜로 당신 하나도 안 먹었잖아. 여기 영상 돌려가면 다 나오는데 이야기하고 내지 말아라. 자기는 붓게끔 해주는 건데 왜 그래? 아, 내가 왜 내니? 내 엄마야? 네 엄마지. 네 엄마 생신상은 네가 다 한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는 무한리필 고깃집이었었으면서 호텔 뷔페? 참나. 야, 호텔 뷔페도 어울리는 사람이나 오는 거야. 애미나 아들들이나 생각하는 게 어쩜 이러니. 더 드시고 오세요. 아드님이 돈 내는 건데 뽕 뽑아야죠. 여보, 내가 한 입이라도 먹으면 돈 더 나을까봐 그렇게 저 앉지도 못하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내가 내는 건데도 그 돈이 아깝다? 더럽고 치사하고 이따위 음식 안 먹어도 돼요. 내 음식값은 내가 지불하고 나갈 테니까 모자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천천히 오세요. 참내 내가 진짜 하다하다 이런 거짓골을 다 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 후 이야기. 저 일이 발단이 되어서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처음엔 좀 막막하긴 했었습니다. 지원할 줄만 알았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를 가장 괴롭혔었던 것은 내가 왜 애초에 그 인간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리고 그 인간한테 빚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알았을 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왜 나는 지지부진한 행동을 했었던 것이었나. 우리 엄마 생신상 그 딸 곳에 탈을 줬을 때, 시년생인 내 동생한테 돈 뜯으려고 했을 때, 그리고 지네 엄마 생일이라고 호텔 뷔페 예약했을 때, 왜 나는 몇 번이고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넘어간 것인가. 라는 그런 후회 말입니다. 독립을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미련한 제같이 인생 폭망시켜 보냈다가 가까스로 탈출을 한 바보같은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신의 부기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 이렇게 진짜 집 잘해놓고 사네.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올크 살림 정말 잘한다. 엄마 봐봐. 집에 먼지 하나가 없어. 그러게나 말이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림도 잘해, 청소도 잘해. 정말 우리 아들은 복덩이 마누라를 얻었어. 아니에요.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애도 많이 하는 걸요 뭐.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있잖아. 내가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네? 무슨 부탁을? 이렇게 지참금 좀 있지?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왔으니까 돈도 별로 들지 않았을 거고 이번에 정말 좋은 아이템으로 가게를 하나 내볼까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그래. 네? 제 시청금이요. 그래, 딱 6개월만 쓰고 돌려줄게. 최대한 빠르게 갚아주고 싶은데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아서 그래. 제발 빌려주라. 이 아이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이거 잘 되면 나도 그냥 결혼하려고. 그래, 있는 거잖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딸이 원래 결혼 같은 거 생각 없었던 앤데
니들 보더니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 나이 먹은 시누이 결혼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 생각하고 좀 빌려줘라. 가족인데 뭐 떼어먹겠니? 그래도 그럼 우선 그이랑 의논을 좀 해볼게요. 아무리 제가 챙겨온 돈이라고 해도 부부니까 그이 모르긴 하고 싶지 않아서요. 올게. 내가 그 돈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나란 사람 정말 정확한 사람이야. 6개월이라고 하면 딱 6개월인 사람이라고. 여윳돈이잖아. 그리고 뭘 그런 걸 동생한테까지 말을 하고 그래? 올게. 혹시 내 동생한테 잡혀 사니? 그럼 안 되는 거야. 결혼해도 경제권은 각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래. 그건 네 시누이 말이 맞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새치기 결혼한 거나 다름없잖니. 너 네 시누이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 있다 하지 않았어? 말로만 하는 미안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진정 네가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6개월만 쓰게 네 시누이한테 돈 좀 빌려줘. 그래, 옳게. 내가 뭐 삥 뜯는 것도 아니고 미안한 마음 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나한테 그런 마음 있다면 어디 한번 증명해봐. 그리고 동생한테 굳이 이야기할 필요 뭐 있어?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6개월이면 다시 돌아올 돈인데. 그러니까 그놈 모르게 살짝 우리 여자들끼리만.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제가 바로 대답을 드리기엔 그럴 것 같고요.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하셔서. 남편 모르게 제 지참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물론 돈 떼어먹는 거 아니니까 있는 여윳돈 빌려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끼리만 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마치 뒤에서 그 누구도 모르게 우리들끼리만 속닥거려야 된다는 그 말은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좀 생각을 해보겠다 했어요. 그런데 3일에 한 번씩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번갈아 가면서 제게 전화를 하셨고 하물며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냐고 이건 절대적으로 비밀로 해야 하는 거라면서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왜 꼭 남편 모르게 돈을 빌려드려야 했던 걸까요? 남편도 알고 시아버지도 알고 그렇게 빌려드리면 뭐 큰일이 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의심이 되었고요.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냥 좋은 사람이고 못될 신을 같지 않아 좋게만 봤었는데 금전적인 관계에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건가? 할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사이 좋은 시누이와 올케 사이라고 해도 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나와 남편? 정말 벌써 자기한테 마수의 손을 뻗은 거야? 누나랑 절대 돈 거래하지 마. 절대로 누나한테 돈 빌려주면 안 돼. 그래? 그래서 자기한테 이야기한 거야. 계속 비밀로만 하라고 해서. 나는 지금 우리 누나한테 돈 빌려준 거 5년째인가? 아직도 못 받았어. 돈 빌려갈 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고 갚을 것처럼 구는데 우리 누나 완전 상습범이야. 상습범. 절대 안 갚아. 우와,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지? 어머니도 옆에서 동조를 하시던데. 이상해. 진짜 이상해. 나는 우리 누나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게다가 갚지 않으면 좀 찝찝할 만도 한데 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니까. 아니, 정말? 와, 나는 그런 사람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있을 줄은. 그냥 평소와 같아. 뻔뻔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빌려준 사람이 더 안절부절이라니까. 절대로 우리 누나랑 동거래하지 마. 알았지? 알겠어. 그런 유형이구나. 자기는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집안이 여자가 된 이상 내가 돈에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되겠네. 가뿐하게 처리할 테니까 돈 워리하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괜히 의상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액수를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신우이가 제게 빌려달라고 한 돈은 자그마치 5천이었습니다. 가게를 차릴 생각이니 그 정도 돈은 필요했겠죠. 남편은 본인이 신우이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같이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신우이에게 꼼짝없이 당한다나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말렸죠. 제가 알아서 대처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만일 처음부터 제 선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싹을 완벽하게 잘라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 돈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편입니다. 징그러울 정도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저런 사람 제 돈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한 편이죠. 나와 신우이. 올케 뭐야 이게 뭐냐고. 아 형님 그이한테 얘기 안 하고 돈 빌려드리려고요. 필요한 절차 적어드린 건데 왜요? 못 알아먹는 거 있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 간에 이런 소리가 왜 필요해? 혹시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안갑 들까봐? 올게. 우리가 이 정도 사이밖에 되지 않았었나? 어머 형님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5만 원을 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5천이나 빌려드리는 건데 그냥 마구잡이로 돈을 드릴 순 없죠. 아, 친자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만일 내가 못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 부모님 재산 다 올케네로 갈 텐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인감? 가족간에 돈 빌려주고 하는데 인감이라니. 나는 이런 사람 처음 봤어. 형님, 사람은 언제나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법이라잖아요. 친자매처럼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지만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댁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만 형님, 제가 이혼하게 되면 말짱 황이 되는 건데. 에이, 시댁 재산이 제 거라는 둥 그런 멀고도 먼 이야기는 제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 믿을 정도로 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올게. 진짜 이럴 거야? 아니 진짜라는 말이야. 장난이 아니라? 네, 진짜예요. 오실 때 주민등록 4번, 초본, 그리고 인감증명 4번 꼭 떼어 오시고요. 오시면 바로 차용증부터 작성할 예정이에요. 이자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법정 이자율이면 될까요? 진짜 사람이 너무 박하다. 아, 이자율. 제가 너무 박한 건가요? 그래요. 가족이니까 법정 이자율까지는 받지 않을게요. 그리고 차용증은 지장으로 찍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인감으로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민등록 내 주소와 초본의 마지막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할 거니까 잘 떼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왜? 5천이 내 성모가지를 걸라고 하지 그래? 어머, 그런 무서운 말씀을. 어머니도 같이 오시는 거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형님이 제 돈을 제때 갚지 못했을 경우에 보증을 서줄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어머니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건 어머니께 여쭤볼 건데 차용증에 돈을 안 갚았을 때 어쩌겠다라는 내용을 넣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죠? 형님이 당연히 제 돈을 갚으실 테니까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얼른 오세요 형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그이한테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여자들끼리만 하는 거니까. 저 잘했죠? 야, 또 그 후 이야기. 신우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말이죠. 이후 신우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갑자기 돈 이야기가 사르르 사라져 버렸는데 혹시 내가 지금까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라고 착각을 일을 정도로 정말 제게 돈 이야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시댁과 문제가 생긴다면 너무 골치가 아플 것만 같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가족이니까 게다가 시댁 사람이니까 달라고 하기도 뭐한? 내주에 동거래 같은 건 아예 안 하는데 훨씬 현명한 방법이니까요.
신유이는 제가 너무 박하다,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들이댔다 했지만 저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만일 아무런 잠시도 하지 않은 채 신우에게 5천을 빌려주었다면 저는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같이 워산다는 곳에 베팅을 하겠네요. 돈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라면 여자들끼리 할 의향이 있고 여자들끼리 행동해야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신의 후비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자친구 엄마 그리고 누나 동생이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 그런데 망설이고 있다고? 아, 네.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를 해서. 아니, 왜? 그냥 몸만 오라고 하는 거잖아. 내 동생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결혼 전적으로 찬성이야. 니들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어. 아직 제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만일 결혼이 그러면 동거라도 하자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동거가 쉽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건 저희 부모님의 허락을 안 하실 듯 하기도 하고요. 그쪽 나이도 솔직히 적은 나이도 아닌데 시간 끌 이유 전혀 없잖아. 요즘 동거하는 게 흉도 아니고 결혼할 사람인데 아무 상관없잖아.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요즘 사람들 동거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암튼 나는 전적으로 찬성이니까 얼른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아직 제 마음이 정해지질 않아서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얼른 결혼해라, 얼른 결정을 지어라 하시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나는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우리 딸도 아들한테 아가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가씨 정도 사람이라면 믿을만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 나이쯤 되면 한눈에 보면 다 알잖아. 네? 아이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겉과 속에 다른 사람인지 말이지. 나이 헛먹지 않은 내가 봤을 때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아주 잘 살 것 같긴 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결혼은 저나 그 사람이 결정을 해야 할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듣기로는 아버님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우선은 아버님 경관 후에 집중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결혼을 서두르시는 게 아니라. 들었구나. 그래, 우리 아들이 얘기했지. 그래서 더 서두르는 거야. 아휴, 얼른 니들이 결혼을 하고 나야 우리 딸도 지 인생을 좀 살지. 나는 우리 딸이 제일로 불쌍해. 네? 저희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휴, 우리 딸 말이야. 자기 인생도 살지 못하면서 묵묵히 지 아버지 병간호 하고 그 병간호 하면서도 한 번 불평도 안 하고. 그렇죠. 언니가 병수만 하신다고 듣긴 했어요. 고생 많으시죠? 고생은 무슨, 그러니까 얼른 결혼하라는 말이야. 그래, 니들이 빨리 결혼을 해야 우리 딸도 지 인생 살 수 있지 않겠니? 우리 딸도 좋은 남자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똥냄새, 오줌 냄새 맡아가면서 살라는 법은 없잖아. 아가씨가 우리 집에 식구가 되면 너무 든든한 존재가 되어줄 것 같아. 그러니 얼른 결혼을 해. 우리 집 식구가 되어줘. 어? 남자친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게 구애를 하는 사람들. 동생, 아들 결혼을 못 시켜서 안달난 그런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 느낌이 마치 얼른 치워버리고 싶은, 자세히 알아보기도 귀찮으니 후딱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비단 남자의 어머니도 다를 바 없었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든다고, 이미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도 되냐고.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분위기였었죠. 게다가 저런 사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길래 든든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건지. 제 분수 알고 제 주제 아는 사람인데
이쯤 나이 되면 눈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당신들 아들보다 나이도 많아. 외모도 딸려. 남자보다 잘난 구석이라고는 독립적인 것. 나이 먹었으니 무서운 거 없는 것. 혼자 살다 보니 책임감에 투철한 것. 이 정도쯤인데 저들은 저를 자기네 집에 들이기 위해서 고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그 딸이 고생하는 것이 왜 남자와 제가 결혼을 하면 끝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저희가 결혼을 하면 지금까지 아버지 병간을 했었던 그 효심지극한 딸이 자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을까요? 그래서 저도 물었습니다. 나와 남자친구, 엄마. 저기 어머니, 제가 어제 만난 일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요.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그래 뭐니? 저희 결혼하는 것과 따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얼른 결혼을 해야 따님 인생이 편해진다고 말씀을 하신 듯 해서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당연히 니들이 얼른 결혼을 하면 우리 딸이 그 지긋지긋한 족쇄에서 풀리는 거지. 그동안 우리 딸이 얼마나 혼자서 고생을 한 줄 아니? 나는 몸도 아프고 일도 해야 하니까 그동안 나는 도와주지 못했었는데. 네, 족쇄에서 풀린다고요? 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 빵 만드는 기술 배운다고 아픈 아버지 내버려두고 집 나가 혼자 살고. 그런데 그때 아들이 집 나가면서 지 누이랑 약속을 하더라고. 나가서 자리 잡고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아픈 아버지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서 우리 딸도 결혼할 여자 있다는 동생 말에 이제는 자기한테도 자유가 오는 거구나 하고 기대라고 있는 거고. 이런 사정 다 알고 결혼 이야기 오고 갔던 거 아니었어. 우린 네가 그런 줄 알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니까 너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 허락을 한 거였었다고. 뭐라고요? 이제야 그동안 쎄한 느낌이 왜 났었는지 그리고 그 쎄한 느낌이 생통맞지 않은 느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자가 결혼을 서두르는 그의 어머니나 누나를 보면서 좀 어색하게 굴었었던 이유도 바로 저런 것이었구나. 나한테 말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런 방구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묘한 감정선을 탔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바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퇴근하자마자 제 집으로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퇴근을 하고 저희 집에 들어온 남자는 쭈뼛쭈뼛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이미 통화를 했겠죠. 안 봐도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나와 남자친구. 뭐야, 나 오늘 니네 엄마한테 이상한 말 들었는데 이미 너는 알고 있었던 것 같던데? 자취진영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아픈 아버지 병수밭의 사람이 필요해서였어? 자기야,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너무 과하게 말한 거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왜 자기를 그렇게 이용을 하겠어. 정말 나는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제도 한 거고 그리고 결혼도 생각했었던 거라고. 그럼 그 이야기는 뭐야? 니네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거짓말은 아니지만 정말 한참 전에 한 이야기야. 나 철없을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아직도 그걸 고려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었다고. 나를 네 아버지 병수발 시키고 니네 누나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한테 접근했던 거였니? 한참 전에 이야기한 거라고? 정말 나를 만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어. 정말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기가 너무 좋아. 나보다 어른 같고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가 너무 좋다고. 솔직히 자기랑 결혼하면 우리 아버지 문제도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그런 기대감도 있었어. 그런데 엄마가 너무 앞서가서 말하는 바람에 이렇게 자기가 오해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정말 그런 마음에서 자기와 결혼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정말이야. 믿어줘. 막라고. 그냥 나는
책임감 있고 든든한 자기니까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집의 문제거리들도 알아서 해결할 방도로 마련해 줄 것이라고 그래 말한 것밖에 없다고. 그걸 곡해 한 건 엄마고. 오해하지 말아줘. 나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거야. 정말 내 진심을 좀 알아줘. 조동아리 좀 닫아줄래? 딱 니네 엄마 말 들어보니까 진단 나오거든? 결혼해서 어느 정도 살다가 합가하자고 할 테고, 그럼 나는 니네 아버지 병수 말에 들어야 할 것이고, 그럼과 동시에 니네 누나 콘서트자리도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만약 그렇다고 해도 나도 도울 거야. 진짜야, 자기야. 이 시놈이 어디서 누굴 호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야, 사랑도 좋은데 사랑타랑하면서 앞뒤 못 가릴 정도로 내가 그리 순진하지 못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좀 의심되긴 했어. 너무 다들 결혼하려고 압박을 하긴 했었으니까. 아쉽지만 너랑 나랑은 오늘부로 쫑이다. 그리고 네가 누구랑 결혼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너 처음부터 이런 사정 여자한테 공지해야 하는 거야. 만약 이런 상황 설명 안 하고 결혼하면 너 사기 결혼죄로 이용당할 수도 있어. 나니까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하는 거다. 너 딴 여자들 같았으면 지금 싸다고 100번도 모자랐을 거야. 알겠어, 이 새끼야? 그 후 이야기. 호흡을 4번 했었네요. 역시 서두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 슬프거나 세상이 지옥 같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덤덤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창피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동안 남자와 연애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티를 좀 냈었는데 그간 뿌린 흔적들 지우느라 한참 동안 참수탄 거 말고는, 그리고 순간순간 훅 하고 올라오는 절제할 수 없는 감정 곡선 말고는 제 인생의 결 스크래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던 했었는데 역시 주제 넘은 저만의 꿈이었었네요. 호구 노릇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후덜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들 흔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 단지 외치네요. 우리 지약 됐습니다. 또 손은 빙